자,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잠깐 돌이켜보죠. 복습을 해보죠. 어, 우리가 7장에서는 회귀 모델, 그 다음 8장에서 이진 분류, 9장에서 다중 클래스 분류를 공부를 했었죠. 이 7장, 8장, 9장의 내용을 이때 사용된 모델들이 이제 다른 과목, 인공지능 과목에서는 아마 퍼셉트론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 퍼셉트론 모델을 활용을 해서 이제 예측 또는 분류를 진행을 한 것이고, 10장에서 이제 이 퍼셉트론 모델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더 도입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 모델을 이제 우리가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레이어 하나 그랬는데 레이어가 한 개든 두 개든 히든 레이어가 은닉층이 도입되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그러니까 MLP 모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7장에서는 이런 형태의 다중 클래스 분류를 했었고, 죄송합니다. 8장에서는 이런 형태의 이진 분류를 했었고, 이진 분류 모델은 단순하죠, 그죠? 그러니까 입력이 x1과 x2가 주어지고 두 개의 입력, 즉 입력의 차원은 2가 되겠죠, 그죠? 디멘전이 2가 되는 거고, 그걸 선형결합해서 U를 만들고, 즉 U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x1과 어떤 파라미터, 또 x2와 어떤 파라미터의 곱과 합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만 만들어지면은 이제 이게 어,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만 표현이 되니까, 이 원점을 벗어날 수 있도록 여기에 x, 죄송합니다, w0라는 편향, 그죠? 바이어스, 이걸 더해서 이제 u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좀 더 편하게, 그러니까 벡터로 표현할 수 있도록, 선형대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u equal w x 이렇게 표현한 거고, 이때 w가 어떻게 되는 거죠? w0, w1, w2 이렇게 되는 거고, x가 원래는 1, x1, x2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계속 요거는 더미 입력이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요 1은 왜 도입이 된 거예요? 요 항 때문에, 그죠? w0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이제 w0에 1이 곱해진다라는 형태로 표현하고 싶어서 요 1을 도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 입력은 2차원 입력인데, 그죠? 실제 사용되는 입력은 2차원인데, 요 편향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거를 3차원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입력의 차원을 3차원으로 바꿔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했고, 그 다음 그걸 이제 풀어서 썼습니다. 자, 이렇게 U가 만들어지면은 이 U는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해서, 시그모이드 함수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승분의 1, 그죠? 이렇게 만들어졌었죠.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해서 이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이렇게 yp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yp가 1이면은 해당 클래스가 맞다, 그러니까 내가 분류하고자 하는 그 값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yp가 0에 가까우면은 이제 내가 분류하고자 하는 클래스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식으로 이제 이진 분류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진 분류가 이제 다중 분류에서는 이 이진 분류기를 여러 개 사용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분류하고자 하는 클래스가 세 개다 그러면은 이진 분류기를 몇 개? 세 개 사용하는 거예요. 클래스 개수만큼. 각각의 이진 분류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제 첫 번째 이진 분류기는 이놈이 붓꽃을 예로 들면은 얘는 세토사를 분류하는 애가 되는 거고, 얘는 버지니카를 분류하는 애가 되는 거고, 얘는 베르시칼라를 분류하는 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이런 입력이 들어오면은 이게 세토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토사면은 YP 값이 뭐 1에 가까운 값이 나올 것이고, 세토사가 아니면 0에 가까운 값이 나오게 만드는 거죠. 얘는 지금 들어온 입력이 버지니카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 얘는 베르시칼라인지 아닌지만 판단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뭐 똑같은 입력을 넣어봤더니 뭐 4.3, 2.0, 여기 4.3, 뭐 2.0, 4.3, 2.0 이렇게 넣어봤더니 여기서는 쭉 거쳐서 YP 값이 뭐 0.2가 되고, 여기서는 뭐 0.6이 되고, 여기에 또 0.2가 되더라. 그죠? 그러면은 현재 4.3, 2.2에 해당되는 이 데이터는, 이 입력은 버지니카에 해당이 된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하나로 모아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EW0, EW0 이 이진 분류기, 첫 번째 세토사를 분류하는 이진 분류기의 W0, W1, W2 값이나 버지니카를 분류하는 이진 분류기의 W0, W1, W2가 각기 다른 값이 다 돼야 되는 거죠. 분류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르니까 얘가 커질 때 얘는 작아져야 되는 거고, 그죠? 입력이 만약에 베르시칼라였다 그러면 얘는 커져야 되는 거고 얘들은 작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들이 실제로 여기서 표기는 같이 했지만 이제 각기 다른 값들은 모델이 다르니까 다른 값들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꺼번에 표현해 놓은 게 이제 이런 형태의 다중분류기 모델입니다. 그래서 다중분류기 모델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U0, U1, U2가 각각 뭐 세토사에 대한 이제 선형결합, 베르시칼라에 대한 선형결합, 그다음 버지니카에 대한 선형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U0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U0는 W0 플러스 W1, X1 플러스 W2, X2 이렇게 만들어지죠. U1은 W0 플러스 W1, X1 플러스 W2, X2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U3는 W0 그죠? 입력에 대한 선형결합과 편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와 이거와 이거는 다 다른 값입니다. 다른 값인데 제가 이제 편리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이제 이걸 정확하게 쓰려면은 이렇게 써야 되겠죠. U0는 어떻게 만들어진다? 이 첫 번째 이진 분류기에서 사용되는 파라메타 W00 이렇게 표현합니다. 플러스 W01X1 플러스 W02X2 이렇게 표현이 되고, U1은 W10 플러스 W11X1 플러스 W12X2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U2는 W20 플러스 W21X1 플러스 W22X2 에서 W라는 행렬을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W00, W01, W02, W10, W11, W12, W20, W21, W22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그죠? U라는 벡터는 U는 이겁니다. U는 U0, U1, U2 이렇게 되겠죠. X는
1, x0, x1, x2 이렇게 되는데 편의에 의해서 이거를 x0는 1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은 u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u는 어떻게 w와 그죠? x의 행렬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u가 만들어지면은 이 u는 이제 softmax라는 함수를 통과합니다. softmax 함수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되죠. 이제 벡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그거를 확률 분포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그런 형태의 함수가 소프트맥스 함수이고 그래서 소프트맥스 함수를 거쳐서 나오는 그죠? 이 GU를 거쳐서 나오는 애들이 YP라는 벡터가 되고 이 YP의 값은 이제 YP0, YP1, YP2 이런 식의 이제 값들이 얻어지는 거죠. 근데 이 YP0, YP1, YP2를 다 더하면은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P0나 YP1의 값들은 다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표현이 되는 즉 확률 분포의 형태로 표현이 되는 그런 형태의 출력을 가지게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2의 U0 플러스 2의 U1 플러스 2의 U2 분의 2의 U0 이게 YP0 또 YP1은 분모는 똑같고 2의 U1 그죠? 이게 YP1 YP2도 마찬가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다중 클래스 분류는 이렇게 해서 여기 나오는 값이 뭐 예를 들어서 4.3, 뭐 2.0을 집어넣었는데 0.6이 나오고 0.3이 나오고 0.1이 나오더라. 그죠? 그러면 합이 1이 되는 거죠. 그죠? 합은 1이고 다 더한 거의 합은 1이고 다 각각의 값은 1보다 작은 어떤 값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값들을 보고 YP0가 가장 크니까 지금 요 4.3, 2.0이라는 입력은 뭐에 해당이 된다? YP0, 즉 첫 번째 클래스 세토 사이가 된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다중 클래스에 대한 모델입니다. 자, 이 모델에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델들이 이제 선형으로 리니어 세퍼러블한 그러니까 선형으로 분리 가능한 그런 이렇게 분포에 대해서는 잘 동작을 하는데 선형으로 분리 불가능한 모델에 대해서는 즉 그런 분포에 대해서는 얘 가지고 이제 만족할 만한 성능을 얻어내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뭘 도입을 한다? 히든 레이어라는 걸 도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중간 결과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 결과를 조합해서 최종 결과를 만들어내면은 좀 더 좋은 성능 혹은 선형 분류가 아니더라도 여러 개의 직선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거 가지고 먼저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붓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붓꽃의 입력은 사실은 4개죠. 4개인데 우리는 이제 편의를 위해서 2개를 쓰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 2개의 입력을 가진다. 붓꽃 데이터, 아이리스 데이터는 4개 중에서 2개의 입력을 사용을 한다. 즉
4개, 꽃받침의 길이와 너비, 꽃잎의 길이와 너비 이렇게 되는데 꽃받침의 길이와 너비만 쓰든 꽃잎의 길이와 너비만 쓰든 혹은 너비만 쓰든 길이만 쓰든 이런 식으로 4개 중에 2개만 뽑아서 쓰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쓸 거고 그러면은 입력은 x1, x2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죠? 이것들이 이제 중간 히든 레이어를 거치게 될 거고 그죠? 히든 레이어를 거치게 될 거고 히든 레이어 통해서 나온 뭔가가 이제 다시 최종적으로 3개의 클래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세토사 베르시칼라 또 버지니카를 분류를 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나오는 놈이 이렇게 하나 둘 3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출력층 이게 입력층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은닉층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x1, x2 가지고 어떤 중간 결과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중간 결과 가지고 이것들을 3개의 출력으로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은닉층의 노드의 개수는 몇 개가 돼야 될까요? 은닉층의 중간 결과 값을 몇 개로 만들어내는 게 적당할까요? 이건 답이 없어요. 그죠? 답은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예를 들어서 이미지나 동영상 같은 게 입력으로 사용이 된다. 그러면 입력의 차원이 엄청나게 크죠. 예를 1000x1000이라 그래도 1000x1000짜리 이미지 한 장이라 그래도 이게 흑백 영상이면은 1000x1000이니까 10만 100만 입력의 크기가 100만 분의 1짜리 벡터가 되는 거고 그죠? 만약에 이게 칼라 영상이다. 그러면 레드, 그린, 블루 3장의 이미지가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니까 입력이 300만 차원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뭐 1초짜리 영상이다. 그럼 1초에 30프레임이 이제 입력이 된다고 봐야 되니까 300만이 곱하기 30은 900만, 9천만. 그죠? 9천만 분의 1에 9천만 차원의 입력이 이제 이 모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입력의 차원이 아주 큰 경우에는 중간 결과라는 게 그것들을 요약한 정보. 그래서 은닉층 그 중간 결과를 적당히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은닉층의 노드의 개수 혹은 이게 한 번의 중간 결과로 최종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어렵겠다. 몇 번 이렇게 중간을 만들어내고 또 그거 가지고 또 다른 결과를 만들고 그거 가지고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서 최종 결과를 도출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은 이제 레이어를 한 개가 아니고 뭐 원하는 중간 결과의 이렇게 층수만큼 그죠? 설계를 해보는 거죠.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사실은 정답이 없어서 이제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실험을 통해서 가장 적당한 값, 최적의 값들을 찾아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입력이 2개고 출력이 3개니까 2개를 그냥 2개로 은닉층의 노드 개수를 2개로 해서 만들어도 되는데 그러면 그닥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한 예제에서는 실제로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뭐 3개도 넣어보고 8개로도 해보고 해볼 겁니다. 근데 설명을 위해서 일단은 이거를 3개 정도로 해볼까요? 2개에서 3개, 3개에서 3개. 클래스가 3개니까 조금 더 복잡해야 될 것 같긴 한데 4개 정도로 해봅시다. 4개.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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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A라 그럽시다. 그죠? 그 다음에 A0
A1, A2, A0 아닙니다. A0 아니고 다시 그릴게요. 자, 입력이 몇 개? X1과 X2 두 개. 그 다음에 출력층은 이제 세 개. 그래서 YP0, YP1, YP2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기존에는 YP0가 X1과 X2, 그 다음에 바이어스의 결합으로 만들어졌는데, 편향의 결합으로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히든 노드를 도입을 합니다. 히든 노드를 아까 4개라 그랬죠. 그죠? 둘, 셋, 4개 이렇게 도입을 하죠. 그래서 X1과 X2의 선형 결합으로 얘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거를 A1이라 그럴게요. A2, A3, A4 이렇게 쓰죠. 또 선형 결합으로 얘가 만들어지는 거고, 선형 결합으로 얘가 만들어지는 거고, 선형 결합으로 얘가 만들어지는 거죠. 뭐 하나 빠졌죠. 그죠? 뭐가 빠졌어요? 그거 X0. 그죠? 그래서 이거의 역할은 이제 원점을 벗어나게 해주는 편향. 이것도 이렇게 각각이 다 꼽혀져야죠. 그래서 A1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자, 일단 모델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A1은 그대로 사용이 되지는 게 아니고,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 활성화 함수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FA1, FA2. 그래서 활성화 함수를 통과해서 이제 B1, B2, B3, B4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B1, B2, B3, B4가 다시 또 선형 결합해서 YP0로 바로 안 가죠. YP0로 가기 전에 뭐가 필요하죠? 저게 필요하죠. 그죠? U0, U1, U2가 먼저 만들어지죠. 그죠? U0가 B1, B2, B3, B4의 선형 결합으로, 또 U1도 이것들의 선형 결합으로 만들어지고, U2도 이렇게 만들어지죠. U3도 U3. 그죠? 그래서 U0만 놓고 써보면은 U0는 어떻게 B1과 B2와 B3 더하기 B4 이것들의 선형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B1에 곱해지는 값이 이 값. 예를 들어서 W01 그죠? W01 이렇게 될 거고 B2에 곱해지는 값이 B2에서 U0로는 요 노드 W02 그래서 W02 B2 B3의 값이 이제 W03하고 곱해져서 W03 B4가 W04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뭐 U1, U2, U2는
마찬가지 B1과 B2와 B3와 B4의 선형결합인데 이때는 B1에서 U2로 오는 놈, 그러니까 W2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 B2에서 U2로 오는 놈, W22 이렇게 되고, B3에서 U2로 오는 웨이트 WB, W23, B4에서 U2로 오는 웨이트 W2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W21, W22, W23, W23 이렇게 곱해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 또 원점에 묶여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선형 결합이 되는 거죠. 원점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려면은 여기에도 마찬가지 편향이라는 게 도입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 더미 입력이 하나가 추가가 돼야 되고 그 더미 입력까지 같이 여기에다가 다 그렇죠? 곱해져야 되는, 더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B0라고 놓으면은 그렇죠? 옆에 B0 플러스 B0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U0, U1, U2가 만들어지고 그죠? 클래스 개수만큼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뭐를 통과를 해요?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과해서 소프트맥스 함수의 입력으로 들어가서 그게 YP0, YP1, YP2로 얻어지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요 벡터를 우리가 A라고 부르고 이 벡터를 B라고 부르는데 그죠? B0가 포함된 거는 포함 안 된 건 그냥 B. 그 다음 B0가 포함된 거는 더미 입력 1이 들어갔다 그래서 B1 이렇게 부릅시다. 그리고 이거를 U라고 쓰고 이거를 YP라고 쓰고 이거를 X라고 쓰면은 그죠? A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W를 썼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쓰죠. A1은 X0, X1, X2의 선형 결합이다. 근데 이때 파라미터는 W라 뒤에서 썼으니까 여기서는 V라고 씁시다. V10 그죠? V11, V1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V라는 행렬을 정의를 하면은 A는 V 곱하기 V 곱하기 X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B는 A가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F, A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 B에다가 더미 입력을 추가해서 왜 추가한다 그랬죠? 편향 때문에, 바이어스 때문에 그죠? 혹은 표현의 편리를 위해서 B0를 추가해서 B1이라고 부르죠. 그죠? 이 B1은 이제 W와 곱해져서 U가 만들어집니다. U는 W에다가 B를 곱한 거, B1을 곱한 거, 그죠? 그리고 X 만들어진 U가 이제 다시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해서 YP로 만들어지는 거죠. YP는 시그모이드를 G라고 표현했으니까 G, 그죠? U 이렇게 표현. 그래서 X가 들어가서 그래서 YP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은 이제 뭐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문자나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그러면은 답을 올리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은닉층 하나를 가지는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는 이 편향이라는 걸 따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지금 우리가 보는 책에서는 이 편향을 벡터에 포함시켜서 표현하기도 하는데, 둘 다 같은 표현이다, 같은 표현인데 이제 편향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입력의 차원이 하나 늘기도 하고 하나 줄기도 한다. 그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편향을 포함 안 한다 그러면은 A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B라는 별도의 편향 벡터를 따로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사실은 더미 입력을 갖다 쓴 거고, 더미 이걸 집어넣은 거고, 이걸 1이라고 놓고 들어간 거고, 그러면 V10은 순수하게 더해지는 역할만 하는 절편에 해당되는 그런 입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나 우리가 썼던 A가 이거나 같은 표현인데, 요 X는 이거 X0를 포함하니까 3차원이 돼야 될 거고, 요 X는 X1, X2만 있으면 되니까 2차원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V는 여기서는 3/4가 돼야 될 거고, 여기서는 2/4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 씌었다가 이제 또 이제 오차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오차에 대한 미분을 정의를 해봅시다.